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사업용 자동차, 이 비용 처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자동차를 이용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리스를 이용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장기 렌트를 이용하면 전액 비용 처리가 된다.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나가는 멍멍이가 여러분 함께 하시죠. 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뉘죠. 또 이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 면세 사업자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 처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거의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은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법인 사업자는 특징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비용 처리라는 게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사업자에만 해당이 됩니다. 직장인들은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부가세니 뭐 종합소득세니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직장인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비용 처리라는 게 뭐냐? 자동차를 타고 출근을 해서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을 하고 퇴근할 때까지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영업 활동들을 자동차를 이용했다면 그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을 비용으로 쳐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비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 두 번째는 종합소득세입니다. 네, 우리가 자동차 비용 처리를 할 때 대부분 일반 과세자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거의 안 내다시피 하기 때문에 크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내지 않으니까 거의 돌려받을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면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애초에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가세를 걷지 않기 때문에 돌려줄 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가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해당되는 사항은 일반 과세자다. 다시 부가세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우리가 물건을 사와서 파는 데에 대한 마진에 대한 부분인데, 차량을 사는 것도 매입으로 인정을 해주냐, 그러면 인정되는 차량은 무엇이고 인정되지 않는 차량은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자동차, 그러니까 승용차, SUV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자동차는 부가세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차, 화물차, 그리고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이런 차량들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사람들 뭐 개별 소비세가 뭐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거든요. 사실 개별 소비세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자동차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개별 소비세라는 게 뭔지를 잘 몰라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동차는 대부분 이 매입 공제는 되진 않는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입 공제에 인정을 해주는 부가세 공제가 되는 차량들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경차, 그러니까 모닝, 레이, 캐스퍼 뭐 이런 차들이 있겠죠. 9인승 이상 승합차라고 하면 카니발 9인승, 카니발 11인승 이런 것이 있을 거고, 최근에 이제 팰리세이드 9인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팰리세이드 9인승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7인승은 되지 않는다는 거 참조해 주시고요. 화물차는 그러면 포터, 봉고3 뭐 이런 것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렉스턴 스포츠나 뭐 코란도 스포츠 이렇게 뒤에 짐칸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화물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가능은 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여쭤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PV5는요? PV5는 5인승의 짐칸이 있는 패신저라는 모델은 승용에 들어갑니다. 대신 3인승짜리 뒤에 짐칸이 넓은 카고 모델은 화물차에 들어간다는 점 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으면 뭐 별로 혜택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부터 또 종합소득세 이야기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러분 우리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영상을 보시면서 뭐 1,500만이 어떻고 감가상각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 처리하는 이야기고, 부가세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끝입니다. 간단하죠? 두 개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부가세는 부가세고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입니다. 네, 우리가 차량을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차값에 대한 대금과 또 이 차를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네, 이 파란색 부분이 자동차에 대한 부분인데, 자동차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한도가 너네 차를 사면 그래 기본적으로 한 5년은 탈 거야 라고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다 비용 처리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차를 사는 가치가 한 4천만 원짜리를 타더라. 그래서 이걸 5년으로 나누어서 매년 800만 원 정도까지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00만 원씩 5년, 그래서 총 4천만 원이 5년 동안 탄다고 가정했을 때 4천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차량을 운용하는 데 쓰는 뭐 보험료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타이어 교체비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기 빨간색 700만 원 범위 안에서 가능은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차량 운행 일지를 쓰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차량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픽스입니다. 800만 원 한도에서 픽스고 그 외에 넘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운행 일지를 쓰게 되면 이 1,500만 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다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운행 일지를 쓰기 싫다 하면은 1,500만 원 안에서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운행 일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사업용 자동차라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비용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동차를 어디에 썼냐, 어디에 타고 다녔냐, 진짜 사업용으로 차를 타고 다닌 게 맞냐 라고 확인시켜주는 서류가 바로 운행일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00만 원이 초과가 된 차량은 어떻게 하냐? 쉽게 말해서 BMW나 수입차 여러 자동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800만 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럼 800만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2월 해줍니다. 차값이 1억짜리다. 그러면 5년으로 나누면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800만 원 뺀 1,2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로 2월을 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량 전액을 어쨌든 비용 처리는 받을 수는 있다. 10년 넘게 타야 자동차 전액을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전액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꽤 걸린다. 그럼 법인 차량은 좀 다르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법인 차량과 개인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보험입니다. 이 보험에 대해서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해야지만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그 반대로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대째부터는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을 해야지만 비용 처리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에게 전부 수익으로 기속이 된다는 겁니다. 법인 대표님이 연봉 5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한 달에 200만 원짜리 렌트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1년 하면 2,400만 원이겠죠. 결국 5천 플러스 2,400만 원에서 총 7,400만 원에 대한 소득 구간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야겠죠. 그래서 리스랑 렌트 중에서 뭐가 더 유리해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어차피 사업용 자동차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자동차를 비용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요율이나 어떤 방식 같은 것들 모두 다 동일합니다. 세금만 놓고 보면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장기 렌트랑 리스를 이용을 하느냐?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세금 때문이 아니라 초기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과 또 렌트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리스크도 좀 많이 줄여주게 되죠. 그리고 자동차를 잘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차량 유지 관리 면에서도 장기 렌트는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비용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계획적인 비용을 계산해서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직장인들도 이 장기 렌트나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했다면 제가 조만간 이 여러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동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잘 봐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쉽게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